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 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 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 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강정마을과 관련된 소식을 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주 제주 사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했던 뉴스일 겁니다. 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격한 갈등과 아픔을 겪고왔던 강정마을이 제주도와 도의회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바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31일 강정터미널 크루즈 앞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원희룡 지사와 자남수 의장 그리고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 3명이 이제 무대 위에 서서 이제 손을 맞잡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 2007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비롯해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입어왔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난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형식의 선언식이었습니다. 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합의에 이르기까지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네, 원희룡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강정마을의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왔고요. 최근에도 제주도와 제주 강정마을에는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꾸준히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협약안을 마련을 했고요. 이게 강정마을 총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최종 협약안이 도출이 된 겁니다. 네. 협약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협약에는 강정마을의 지역발전 계획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을 비롯해서요. 50억 원씩 총 5년 동안 총 250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계획 사업에 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때 강정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모든 지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 조직을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네, 먼저 원희룡 지사가 한 발언을 살펴보면요.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이 됐고 주민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일입니다.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강정마을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풍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50억 원의 기금 편성 그리고 강정마을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좌남수 의장도 자리를 했죠. 좌남수 의장은 도의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절대보존 지역 변경 동의안 그리고 민근복합형 관광미양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도의회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부디 의회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도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립니다. 원희룡 지사와 전함수 의장이 각자 이제 도정과 의회의 역할, 위치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건데 마을 회장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은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지사와 의장의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선언식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강정마을이라는 이름 때 갈등이 단어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정부와 제주도 대역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원지사의 사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처음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마을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에 대해 의심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마을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사과에 대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 그리고 예산 지원 등 번번이 찾아가서 귀찮게 해도 이해해주고 앞장서서 지원해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원지사와 자의장의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강정 주민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감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원지사와 자남수 의장 그리고 강희봉 회장이 연단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는 퍼포먼스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진정성을 느끼게 됐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마을의 입장이 상당히 전향적이에요. 예, 네. 대통령이 찾아서 유감을 표명했을 때 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네, 비교를 해보면요. 2018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사과를 한 건데요. 그때도 이만큼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해군 참모총장, 경찰청장의 사과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때도 분위기가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을 회장이 밝힌 대로 그동안의 행정에서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수긍한 분위기, 수긍한 인정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공식적인 마을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네. 네, 이날 선언식에서는 반대 주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정작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고요. 특히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그리고 국가 폭력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또 마을 발전이라는 개발 사업의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네. 어떤 공동체의 아픔 회복을 돈으로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선언식 직후에는 행사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충돌이 잠시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마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계속 해오던 일부 주민들은 또 이제 반발하기도 했고 그 행사장 그 무대 아래 있던 주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현장에서 한 주민은 이 행사를 마냥 반가워했던 것은 아니나 후손들에게 더 이상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행사 참석자 중에서는 실제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참여해왔던 주민들도 많이 눈에 네. 띄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주민들 중에서는 꾸준히 요구해온 진상 규명이 아닌 지역 개발 사업을 내밀었다는 것은 허울만 좋을 뿐 아니냐,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어 오기는 했어요. 예, 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좀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네, 진상조사가 있었긴 했습니다. 이게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2019년 5월 결정문을 통해서 경찰의 폭언과 폭행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명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도 심사 결과, 경찰청의 심사 결과를 넘어서 해군, 국정원, 기무사, 경찰, 해경, 제주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다만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선언식을 앞두고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제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돌이켜보면 사실 그 해군기지 입지 선정부터 지금 한 14년간 이 조그만 강정마을에서 엄청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찬반 투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형님아우하던 주민들이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또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상처와 이후의 트라우마까지 정말 그 되돌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강정마을에 고스란히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07년 입지 선정부터 따지면요, 무려 14년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를 돌아보면요,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유관기관의 밀실 대책회의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정말 파장이 컸고요. 2009년에는 김태한 지사에 대한 네. 주민 소환 투표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조용했던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많은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2016년 2월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논란이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은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려 34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구상권이 철회가 되고 대통령의 사과와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건데요. 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의 형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게다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 공동체가 이 구책 사업을 거치면서 정말 큰 고통을 얻게 된 것이고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요. 뒤늦은 사과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강정은 2007년 이전에 그 당시의 강정 마을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상생협약 선언식까지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게 뭐 나름의 의미들을 갖고는 있죠. 근데 이제 강정마을에서 또다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도나 의회가 이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요. 그게 과제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한 행사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분명한 후속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된 사업 진행은 물론이고 그동안 많이 쌓인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구체적인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 목소리가 남아있는 만큼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14년이나 됐잖아요. 이 세월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전에 제주 사회에서 이 정도 갈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커다란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뒤늦은 행정의 사과지만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주민들의 결단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형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배제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주 사회에 이런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정의 지난 14년을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대화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